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한때 2천억 원에 달했던 여수 산단 지방세가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수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영철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 2023년 여수시가 국가 산단에서 걷어들인 지방세는 1,940억 원.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단 지방세는 93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엔 산단 지방세가 800억 원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4천억 원이었던 여수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도 2,700억 원대까지 줄어듭니다. 특히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산단 경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 제일 큰 축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방 재정도 똑같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부서에서 신청한 내년 사업비 규모는 1조 7천억 원 수준. 여수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 본 예산안을 1조 3,500억 원 규모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박람회 준비와 산업 고용 위기 대응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이 많다 보니 예산 규모를 줄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설비 사업들은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거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어떤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또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 요구까지 거세질 것으로 보여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여수시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사기대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창업보증서 발급 관행을 문제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져 보증제도를 이용한 의료인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철현 의원의 아들이자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주모 씨는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200억 원대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불거진 상임위원회 변경 강행 논란에 백인숙 의장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백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임위원회 변경은 한 상임위의 같은 지역구 의원이 다수 소속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임위 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어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송하진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의원이 이 문제가 국가주도 사업이냐, 국가사업이냐라는 질문으로 더욱 증폭됐는데 거듭됐던 내부 논란만 이어갔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김영록 지사와 정길수 의원은 시종일관 격앙된 어조를 이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주시에 대해 신뢰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양측의 입씨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만나도록 우리 정길수 도의원님이 오늘 저녁에 좀 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 뭐 먼저 약속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근데 약속을 또 믿을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문제가 돼. 팽팽한 긴장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영상을 본 뒤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주도 사업과 국가사업이 다르다며 김 지사에게 차이점을 설명해보라고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가 주도를 한다는 게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줄 알고 있어요. 그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가사업과 국가주도 사업의 의미 차이를 따지는 게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법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 지난 7월 대통령실의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한 발언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그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브리핑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언급은 대통령 발언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남도와 무안군, 광주시의 3자 실무협의만 2번 이어졌을 뿐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민간공공항 무안공항 이전 문제는 이미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간 만큼 불필요한 내부 논란을 거듭하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조속한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순천시가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강영구 순천시의회 의장 등이 오늘 중국 다롄을 방문해 레온즈에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에더 회장은 2035년 대회 유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순천시가 제시한 도시간 연합개최 모델 등에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 지역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의 안치 사전 접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하늘공원의 공정률은 80%로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18,300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과 그 직계 좀비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고 사전 접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고흥군청 주민복지과로 하면 됩니다. 광양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엿새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물에 닿으면 불이 더 번지는 알루미늄 부산물 특성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양시 물류창고 화재 엿새째. 하늘을 뒤덮던 뿌연 연기가 멎었습니다. 물에 닿으면 불이 번지는 알루미늄 부산물 특성 탓에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750kg 포대 4,000개 분량의 알루미늄 부산물이 불법 반입돼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부산물을 흙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 방식을 선택했고 오늘 오전 9시 15분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불이 다 꺼질 때까지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기간이 1에서 2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흙더미 아래 일부 잔불이 남아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13일 화재 발생 첫날부터 분진과 매연이 바람을 타고 도심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책이나 환기 같은 기본적인 걸 좀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 26명이 광양시가 설치한 임시의료소를 찾아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했습니다. 연기가 멈췄지만 불이 다 꺼지지 않았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걱정이 큽니다. 연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이게 안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엄청 뿌연 적도 되게 많았었고. 한편 해당 창고는 지난 2022년 말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전현 소유주가 폐기물 처리 등을 두고 법적 갈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경찰, 소방 등 합동 감식과 함께 관할 기관의 폐기물 불법 반입과 관리부실 여부 등의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국 최초 K컬처 기반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 예울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은 여수시 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을 부지로 확정하고 교육환경평가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GS칼텍스 자원봉사대와 여수 지역 복지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해 저소득층과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등 7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복지기관 130여 곳에는 쌀 1,080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한가위 온정 나누기 행사 20주년을 기념해 GS칼텍스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이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한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는 도중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고 잠이 든 아내와 고3, 고1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에서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지모 씨. 범행 이후 바닷속에서 홀로 도망쳐 나오고도 구조 요청은커녕 도주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씨의 범행은 잔혹하고 또 비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두 아들을 살인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게 오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박재성 부장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도 선처와 탄원을 바라는 지 씨를 크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인면수심의 범행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양시의 보육 명품도시 조성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양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과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 확충 등 공공보육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 보육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보육사랑 100인 플러스 기부 릴레이 사업도 개인과 단체 기업 100여 곳이 참여해 3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이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전세 사기 관련 원스톱 상담을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추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사기 피해 전담 기구인 서울 경공매지원센터 전문 인력도 새롭게 참여합니다.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접수는 1,100여 건, 피해액은 1,037억 원으로 전남 동부권의 피해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더위가 누그러지면서 가을이 다가온 듯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2도에 머무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평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이 비 소식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전남에는 20mm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소라면 해넘이길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맨손 고기잡이와 바지락 캐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가요제와 음악회, 사진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글로벌 관광축제 광양 K-팝 페스티벌이 다음 달 개최됩니다. 제5회 광양 K-팝 페스티벌은 세대별 취향별 장르의 폭을 넓힌 출연진으로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광양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3차에 걸쳐 입장권을 배부할 계획이며 1차는 오는 28일 오전 9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2차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광양시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부할 방침이며 3차는 행사 당일 현장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보건과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는 지난 2006년 건강정책 수립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현재 104개 도시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철도 무임승차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400여 건이던 명절 연휴 무임승차가 지난해에는 2만 1,000여 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